네, 시기치료하는 외과의사 성재현입니다. 여러분들 스리생 많이 보고 계시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한 편도 안 놓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게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거나 또는 제 친구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정말 저랬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차이점이라면 저희들이 인생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 스리생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그렇게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이 이야기는 이 친구가 경험했고 이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고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짓이기보다는 좀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마 몇 회 전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서랍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PK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PK가 뭐냐면은 대학을 가게 되면 예과 2년을 거치고 이제 본과생이 되는데 본과 3학년 때 저희들이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폴리클리닉이라고 PK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실습을 나갈 때 정말 에피소드들이 많은 거죠. 병원을 처음 나가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머리도 하얘지고 막 이러니까 정말 막 엉뚱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각 병원마다 다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이 서랍자 사건. 서랍자가 뭐냐면 입을 이렇게 제껴서 아내를 보기 위한 혀를 누른다 그래서 서랍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PK 선생님 보고 야 가서 서랍자 갖고 와. 그런데 정말 서랍에서 막 찾아서 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서랍과 자를 들고 왔더라고요. 쓰레기생에서는. 정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PK 때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아니기는 해요. 제 친구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 같다. 잠시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희가 소아과 실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교수님이 선천성 심장기형 아이를 설명해 주셨어요. 심장에 막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청진을 해보면 뭐뭐라고 이 잡음이 막 들리게 돼요. 그래서 청진을 하시면서 이런 심장 잡음이 들리게 되고 또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청색증이 생기든지 발달이 저하되어서 체중도 많이 작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PK 선생님 한 분한테 자, 근데 너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PK 선생님이 갑자기 쭈삣쭈삣 하더니 와서 아이를 천천히 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당황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높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청진을 해서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한 건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기를 들었던 거죠. 저희들도 그때는 당황했는데 하고 와서는 얼마나 웃겼던지 PK 때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인턴 때였나, 레지던트 1년차 때였나, 다른 병원에 제가 파견 근무를 갔었거든요. 그 병원은 이렇게 좀 시골 병원이라서 도시에 있는 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어요. 그때 정말 시골스럽거나 좀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치료하던 환자분들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퇴원하니까 간호데스크에서 제가 오더를 내고 있는데 모셔서 가지고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내일 퇴원인데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이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돌리더니 얼마 후에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예쁜 오봉에다가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정말 데스크에서 거기서 커피를 꺼내서 막 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그 상황은 저도 아직 잊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 마음은 고마웠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었던 거죠. 막 활극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이 뻑개 아저씨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응급실에서 막 낭동을 부리는데 거기는 정말 의사는 저 혼자 있었고 간호사 두 분밖에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폴대라고 해요. 닌게를 꽂고 있는 대가 있는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저를 방어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시큐리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응급실이 보호가 안 됐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재밌었던 거는 이게 배를 열어서 이제 저희들이 위암 수술을 하는데 등에서부터 이렇게 문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신이 어긋날까봐 저희들이 그 꼬리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피부를 잘 맞춰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어쨌든 그분이 퇴원할 때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지더라고요. 병원 앞에 정말 각진 리무진이죠. 리무진부터 BMW까지 일렬로 도열하고 있고 그 동생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올라와서 그 형님이 퇴원을 축하하면서 저에게도 의사 선생님 고마웠다면서 하면서 그런
그 영화와 같은 것들을 연출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아마 그 레지던트 생활할 때가 아마 제일 저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스리생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집에 못 가잖아요. 저도 외과 의사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될 때까지 거의 집에를 못 간 것 같아요. 정말 몇 개월에 한 번 집에를 들어갔던 것 같죠. 집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쑥쑥 커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한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자랐던 것 같은데, 그 레지던트 생활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외과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PK 실습할 때나 인턴 때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며칠이 지나면서 회복되어 가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의사는 이런 맛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과를 택하게 된 거고요. 외과 수술을 하면서 정말 회복돼 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정말 뿌듯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1년 차 때는 그런 환자들보다는 사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경력도 되지 않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암 환자 같은 경우 터미널 환자라고 하죠. 말기암 환자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런 환자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1년 차 때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외과를 선택해서 1년 차가 된 때는 정말 내가 모든 걸 할 거야, 이 환자들을 살려낼 거야 하면서 됐는데, 처음 의도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1년 차 때 트레이닝은 저는 처절하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2년 차가 되면서 정말 겸손해지면서 외과 의사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까 2년 차 때, 3년 차 때 수술을 배우면서 환자가 회복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해냈어 하면서 너무 이렇게 의사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의사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화려하고 파란만장했던 것이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 스리생이란 것이 저한테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개인 의원을 오픈해서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느낌들은 많이 못 갖고 있지만, 지금 저는 아직도 암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의 직결에 있던 환자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오늘 잠시 옛날 기억을 해봤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